발표는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봉사사업팀 양수경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15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그 후 5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월드프렌즈 코리아 해외봉사 사업에 대한 민간의 실천 전략과 향후 방향입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COC에서 NGO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 사업 담당하고 있는 봉사사업팀 양수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은 SDG 달성을 위한 민간의 실천 전략 및 방향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기회를 맞이를 해서 아무래도 앞쪽에서도 잠깐 이제 나이파 소개도 해주시고 하신 것처럼 그런 과연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은 뭔가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그러고 이제 SDG 관련해서 민간에서 그리고 저희 NGO 봉사단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까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프렌즈 코리아 이 부분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NGO 봉사단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봉사단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굵은 선을 쳐놓은 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유기보사나 코이카에서 지원을 하셔서 진행이 되는 NGO 봉사단 프로그램이고요. 민간단체를 통해서 NGO들을 통해서 봉사단원들을 세계 각지에 현지에 파견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쭉 보시면은 단기, 장기, 중기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는 1년 기본으로 운영이 됩니다. 딱 예외적으로 꿈꾸는 청년 봉사단이라 그래서 조금 경험이 적은 약간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만 6개월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의 목적은 뭘까를 일단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전체 저희가 일반 봉사단, 프로그램 매니저, 코디네이터, 꿈꾸는 청년 봉사단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의 어떤 통합적인 목적은 저렇게 4가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1번, 2번, 4번은 월드프렌즈 코리아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NGO 봉사단에 한 가지 좀 추가된 목표가 있다면 3번 시민사회의 개발 효과성을 증진을 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점 그리고 그럼으로써 약간은 개발협력 NGO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를 한다는 점 이게 NGO 봉사단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효과성 증진이라든가 협력 NGO들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가를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여를 하는 그 중요한 역할들을 NGO 봉사단이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총 4가지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고 그중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프로그램 매니저, 코디네이터, 꿈봉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일반 봉사단보다 조금 PM 프로그램 매니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전문성이라든가 개발 협력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단원으로 보내는 조금 전문 봉사단 개념의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각각 파견 국가 단원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고 NGO들이 많은 사업을 하는 그런 국가들의 현지 코디네이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하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정보를 축적을 하고 그리고 현재 파견된 NGO 봉사단원들의 관리를 각각 단체와 사업장에서 하지만 그 부분을 서포팅하는 역할들을 하는 봉사단원으로 코디네이터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청년 봉사단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영의 체계는 코이카에서 전체적으로 재정 지원 및 감사를 해 주시고 계시고요. 저희는 전체 총괄 사업 계획 및 실행을 진행을 하고 전체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주체가 파견 NGO 그리고 파견 NGO의 현지 사업장 단원이 파견돼서 활동을 하는 그 국가의 그 지역의 사업장 그리고 봉사단원 이런 5개의 기본적인 주체 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일반 봉사단 1년,
PM 1년, 각각 1년 활동을 하고 꼼복만 6개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부분은 아직까지 일반 봉사단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340명 전체 인원 중에서 약 300명 파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M 코디 10명, 10명, 20명 이 정도 규모로 매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추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 지금 봉사단원을 파견을 선발을 하고 지금 파견 중인 상황인데요. 딱 12년 차 단원이 되는 셈입니다. 저희가 2004년에 33명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는 연간 340명 규모 파견을 하고 있고 파견 단체의 수는 8개 단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78개 단체를 통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저희가 처음에 한 80개 중후반에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80개 중후반의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파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송비는 7대3이고 지금 계속 좀 연령별로 저희가 이렇게 누계 추이가 쌓일수록 점점 조금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이 부분이 특히나 이제 다른 봉사단 프로그램에 비해서도 조금 많은 여성 비율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저희는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항상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7대3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는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30대, 40대, 심지어 50대, 60대까지도 저희는 전체적으로 NGO 봉사단의 틀 안에서 같이 활동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국가로 봤을 때는 역시 아시아 65%, 아프리카 27%, 중남미 그리고 CIS 순으로 파견을 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봤을 때는 교육, 공공행정 부분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절대적으로 교육이 가장 많은 편이고 보건, 산업에너지 등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실적, 파견 실적 간단하게 참고하실 수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파견 현황을 또 참고하시도록 잠깐 했는데요. 일단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탄자니아 순으로 쭉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캄보디아, 필리핀 이 국가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단원들이 파견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크게 이런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박스에 표시한 단원 파견 상위 10개국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어떤 현직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국가는 밑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원이 많이 파견되어 있는 국가, 그 말인즉슨 현지에서 NGO들이 다양한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가에는 코디네이터가 파견이 되고 있고요. 16년도에는 탄자니아 그리고 미얀마 추가적으로 코디가 파견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SDG 달성을 위해서 민간의 어떤 실천, 역할, 방향 등등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료집에서도 좀 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직은 조금 약간의 초기 단계의 어떤 자료이자 좀 이제 고민의 과정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일단 현재 제가 준비를 한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NGO 봉사단원들이 그리고 현재 NGO들이 SDG 기준, 이 목표 기준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분야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볼 부분은 뭘까를 중심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SDG 달성을 위해서 민간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볼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은 결국은 민간이 갖고 있는 강점은 뭔가에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점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점은 3가지를 봤을 때 일단은 가장 현지 밀착형 개발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NGO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현지인들 삶에서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서 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주체가 NGO이고 그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미 봉사단원의 활동이나 파견단체의 어떤 기존에 하던 아니면 새롭게 하는 사업이나 등등이 굉장히 SDG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훨씬 더 역할들을 많이 해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파견단체의 전문성 부분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분야에서 좀 특별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런 역량들이 합쳐져서 SDGs를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역할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동성, 유연성이라고 적었는데요. 뭐 NGO 자칫 혹시 NGO가 원칙 없이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은 아마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상황에 맞게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떤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판단을 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순발력 있게, 그러니까 유연하게 사업을 조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약간 조금 더 우리가 지향하는 그 방향성, 큰 방향성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옆에 좀 작은 이런 사안들은 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NGO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 밀착형 개발 협력 사업 부분에서 세 가지 정도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그럼 현재 단원들 파견되고 있는 NGO 봉사단 단원들은 SDG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단원들을 파견하는 파견 단체들은 그 주요 사업의 영역들이 어디에 걸쳐져 있는가?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이제 공모전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단원들은 SDG의 어떤 항목들, 어떤 목표들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파견 분야를 봤을 때는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보건, 산업에너지 이렇게 나눠지고요. 가장 많은 부분은 아까 전체 누적 그 데이터에서도 나온 것처럼 교육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유아교육, 초등, 청소년 개발, 직업훈련까지 그리고 음악, 체육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SDG 4번, 8번, 1번, 3번 등등을 구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공공행정 부분에서 저희 93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SDG를 구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림수산 부분에서도 농업이라든가 지역개발, 임업, 축산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런 해당되는 어떤 일자리라든가 그 입원 같은 경우라든가 어떤 도시라든가 등등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에서도 모자보건, 간호, 치위생, 물리치료 등등의 분야에서 봉사단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단원이 파견되는 분야는 그러하였는데 파견단체의 주요 활동 분야는 어떤가 보시게 되면 일단은 1번 대략 앞쪽 1번, 2번, 3번, 4번 한 이 정도 앞쪽 부분에 좀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MDGs 미해결 과제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인즉슨 MDG를 수행을 하면서 이미 단체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정교하게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은 봉사단 파견하는 파견 계획서 상에 단체들이 주요 사업이다라고 적은 항목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데이터 해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분야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좀 세밀하게 판단을 검토를 해서 좀 데이터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공모전 프로젝트 부분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어떤 건강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교육, 그리고 젠더 관련된 부분, 빈곤 해결, 그리고 일자리, 경제성장 등등의 분야에서 단원들이 공모전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체의 사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단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런 각각의 분야, 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든가 건강 관련된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기후 변화 관련된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한 재능에 대한 대응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등등 그런 사업들을 공모전 예산에서 시행을 하면서 각각 단체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어떤 테스팅 베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저희가 조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은 한편으로는 일단 SDG 관련해서는 NGO 봉사단에서 그리고 NGO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약간 자랑하는 측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은 그러면은 사실 이런 17가지의 목표 중에서 좀 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없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좀 이렇게
균형점을 더 찾아가려는 노력 같은 것들이 혹시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생각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이 데이터 정리를 하면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의 역할 중에서는 이제 전문성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여러 가지 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중견 내지는 대형 NGO 단체들도 사실은 있고요. 혹시 이 중에서 이렇게 어떤 단체인지 알겠는 단체들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단체명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네, 월드비전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 연두색 부분이 미랄복지재단, 이쪽에 아이 2명 있는 곳이 굿네이버스, 그리고 기아대책, 플랜, 월드투게더, 그리고 저희 또 대세 셰프 중에 한 분이 나와 계신 저곳은 어린이재단 등등, 이런 이제 단체들이 이런 제 분야에 걸쳐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고요. 또 상당히 이 단체 외에도 사실 많습니다만 어쨌건 제가 조금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는 분야별로 전문 단체들이 있습니다. 각각 건강, 보건, 의료 관련한 단체들은 글로벌 케어, 덴탈, 서비스 인터내셔널 등등등의 단체, 그리고 또 교육 관련한 단체, 기후 관련, 그리고 농업 관련 어떤 일자리 창출 내지는 사회적 기업 뭐 이런 부분 등등등, 해당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모든 어떤 전문성과 단체의 어떤 경험, 이런 부분들이 SDGs를 장기적으로 구현을 해나가는데, 달성을 해나가는데 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이 이제 기동수용성 부분이고요.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파트너십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NGO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정부기관이나 기업이나 학계 등등의 어떤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 상당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민간의 실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SDG 지금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런 이제 SDG에 관한 논의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상당히 더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SDG 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어떤 부분이며 내가 관련해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등등등,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은 뭔가 등등등에 관한 어떤 공유의 자리 내지는 인지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 강화나 시너지 확대, 현장 사업 실행 관리 측면에서 목표에 부합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짚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봉사단 교육을 하거나 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KCOC에서 따른 민간 단체와의 어떤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축 중에 하나가 NGO 본부 그리고 사업장 단원인데요. 이런 세 개의 주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같이 전체적으로 SDG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단체 자체 교육도 있겠지만 KCOC에서 운영하는 어떤 단체 대표자분들의 포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럼을 통해서 SDG 이슈들을 좀 다룸으로써 저희가 대표분들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공감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무자 교육은 물론이고, 그리고 현지에서 하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기타 봉사단원에 이제 이루어진 어떤 워크숍이나 교육, 이런 부분에서 SDG에 대한 논의를 확대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첫 번째 어떤 우리가 해나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KCOC에서는 정책센터에서 이미 SDG 관련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뭐 관련한 세미나도 많이 진행을 하고요. 어떤 결과 보고회, 포럼 등등등 이렇게 기재된 사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15년도에 이루어졌었던 부분인 것이고 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센터에서 진행을 할 예정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어떤 전문성 강화 및 시너지 확대 부분인데요. 각각 전문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개발 협력이라든가 다른 모든 일이 그런 것처럼 어떤 협력이라든가 파트너십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전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SDG 뭐 17번 이런 부분에 녹여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업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코이카, 정부 그리고 기업, 학계 그리고 그 해당 NGO뿐만 아니라 또 다른 NGO와의 어떤 협력 관계가 더 돈독하게 구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국제 NGO와의 어떤 논의나 컨센서스의 장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서 이런 논의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표에 부합하는 현장 사업 실행 관리 이런 부분은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실행 등등의 단계에서 SDG가 좀 고려가 된 그런 전체적인 어떤 실행이나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 그리고 그 목표별로 저희가 조금 진행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 어떤 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만 딱 하고 그냥 끝 이런 부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사업의 현장에서는 이 부분과 뭐 예를 들어 3번과 4번과 6번 이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등등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목표 상호 간의 연계성을 좀 더 찾아보고 관련한 시너지들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로는 이제 어떤 목표 달성이라든가 성과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지수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NGO 저희 봉사단 쪽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전체 기관이라든가 코이카라든가 어떤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봉사단 사업의 성과관리, 그러니까 코이카에서 통합 성과관리 체계도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도 13년, 14년 NGO 봉사단 성과관리 체계를 지금 일단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성과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SDG 부분을 어떻게 녹여내서 성과관리에 좀 포함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훨씬 더 좀 심도 있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이제 코멘트를 한 부분인데요. 그 민간의 강점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SDG를 조금 이렇게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딩 역할로 좀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편에 SDG는 저희가 뭐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냥 딱 생겨난 부분이 아니고 이미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협력의 그런 카테고리들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상당히 큰데 이런 프레임이라든가 이걸 활용을 해서 그간에 하던 활동들을 조금 다시 재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어떤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타 저희가 NGO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포럼의 형태 같은 거 어떤 형태가 됐건 여러 기회를 통해서 NGO들의 어떤 대표님들이나 어떤 리더나 중간 관리자들이나 그리고 실무자들이나 등등의 어떤 책임 집중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해나갈 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